오늘은 2020년 3월 모의고사 고2 이태준의 촌뜨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태준의 이 촌뜨기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이 시기는 일단 일제 수탈이 아주 극에 달았고 우리의 땅이 다 거의 대부분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 그 소작하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제 수탈, 그다음 일본에 의해서 문명이 좀 발전하게 되어서 그 고향에서 삶을 살지 못하고 또는 적응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장군인의 어떤 부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안악골, 화전마을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의 결심이란, 자, 여기서 그라는 말이 나왔네요. 나가 아니고 그가 나왔어요. 그의 결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림을 떠엎고 말리라는 것이었다. 그가 결심을 했어요. 뭐라고 결심했냐면 이 살림 다 뒤집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주인공이라든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이 부분은 내면의 심리를 직접 서술한 부분이 되겠어요. 이 살림을 떠엎어버리겠다. 나 살림을 뒤집겠다. 살림을 나 포기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다. 왜 포기하는지 밑에 나와 있겠죠. 살림이라야 그가 가진 살림은 가진 논밭이었고 땅이 없네요. 그 다음에 몇 대째인진 몰라도 하늘에서 떨어져서는 몇 대째인지 몰라도 내가 태어나서 첫 동네라는 안악골 이런 곳 살게 됐어요. 이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이 안악골에서 그다음 안악골도 어디냐면 꼭대기에 살았네요. 그러니까 외진 곳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안악골이고 안악골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서도 가장 외따라 떨어져 있는 그런 오막살이를 근거로 하고, 그렇다면 이 주인공의 삶은 약간 가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겠네요. 오막살이를 근거로 하여 화전이나 파먹고, 자, 화전은 뭐냐면요. 그 땅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불을 다 태운 다음에 거기다 농사를 짓는. 화전을 파먹는다, 화전으로, 그 논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화전이나 파먹고, 숯이나 구워먹고, 숯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덫과 함정을 놓아서 산짐승이나 잡아먹던, 그러니까 덕과 함정을 놓아가지고 삼진승이 딱 걸리면 그 고기를 먹는 그런 구차한 살림이었다라고 이 장군이가 살고 있는 이런 생활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쭈루루루루 하면서 누가 말해주겠냐면 서술자가 말하고 있죠.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쭉 열거가 되어 있죠. 열거입니다. 장군이의 삶은 안악골 꼭대기 가난한 곳, 화전 파먹고, 숯 구워 먹고, 덧 놓아서 산짐승을 잡아먹는 아주 그냥 가난하고 구차한 살림이었다는 장군인의 생활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 때까지는 굶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 때까지는 그래도 먹고 살만 했나 봐요. 남에게 비럭질은 하지 않고, 비럭질은 뭐냐면 남에게 빌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푼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막 구걸해서 먹는 비럭질은 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던 것이 언제 누구라 임자로 나서 팔아먹었는지, 그러니까 누가 임자로 나서서 그 땅을 팔아먹었는지 몰라도 둘레가 100리도 더 될 큰 산을 누구에게? 이 삼정회사에서 샀노라고. 삼정회사로 말하면은 근대화겠죠. 즉 땅을 뺏어간 또 일본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삼정회사에 땅을 사가지고 땅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샀노라고 나서는
나서가지고 부대를 파지 못한다. 이제 부대를 파지 못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화전과 비슷해요. 풀 같은 거 다 이렇게 불태운 다음에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 그런 것도 하지 못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부대도 파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숯을 허가 없이 굽지 못한다. 화전도 안 되고 숯도 구워서 팔 수도 없어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경찰에서는 멧돼지 함정이나 여우 덫은 물론 이제 덫을 놓아서 아까 산짐승 잡아먹었던 그런 구차한 살림살이도 할 수가 없어요. 덫은 물론이요. 꿩, 창해나 옥루 같은 거, 뭐 올가미 같은 거, 뭐 애들을 잡는 거예요. 같은 것도 허가 없이는 못 놓는다고 하고 금하였다. 금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삼정회사 때문에 장군이의 어떤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장군이의 삶이 변화가 되면서 또 이 장군이는 겨우겨우 구차하게 그렇게 먹고 살았던 이런 생계마저도 뭐 하게 되냐면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동물도 잡아서는 안 되고 숯도 구워서는 안 되고 뭐 부대나 화전 다 안 돼요. 그 다음 요즘 와서 안압굴 동네에는 산지기와 관청에서 이르는 대로만 지키자면 그 산지기와 관청이 안 돼, 부대 안 돼, 화전도 안 돼, 그 다음에 뭐 동물 잡아먹는 것도 안 돼, 쑥 구워먹는 것도 안 돼, 이렇게 이런 거죠. 이렇게만 지키면 그러면은 장군이네 동네 사람들은 봄 여름에는 산나물 뜯어먹고 풀떼기 먹고 가을에는 머루 다래나 하고 가을에 그 산의 열매 뭐 배가 부르지 않겠죠. 그런 열매만 조금 따먹을 수 있고 또 도토리나 주워다 먹고 도토리 정도는 용납하나 봐요. 도토리 주워다 먹고 겨울에는 곤충류와 같이 땅속에 들어가 동면이나 할 수 있으면 상책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삶의 방식, 그것도 구차한 삶의 방식인데 이런 구차한 삶의 방식도 이용하지 못하고 할 수 없고 겨우 도토리라든지 산의 열매 몇 개는 따먹을 수 있게 되었다. 즉 겨울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곤충이나 뭐 어떤 뱀이나 파충류처럼 겨울에 땅 파고 들어가서 뭐 겨울잠이나 동면이나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어떤 상책이 최고의 해결책이죠. 상책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잠이나 자는 게 최고다? 이런 장군인의 마을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되게 냉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마디로. 그러나 큰 산속 안압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장군이네부터 또 갑자기 멧돼지나 노루와 같이 초식만 할 수가 없고 초식만 베지테리언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요. 나비나 살무사처럼 어떤 곤충이나 파충류처럼 삼동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 한철을 자고만 배길 수 없어요. 자다 동면할 수도 없었어요. 뭐 인간이 동면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할 수도 없었다. 배길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재주가 없어서였다. 즉 그렇게 이 산직이나 관청에서 이르는 대로 하면은 뭐가 안 된다? 먹고 살 수가 없다. 생계 유지가 안 된다. 이런 걸 우리 뭐 사자성어로 삼순구식이라고. 삼순구식이 뭐냐면요. 30일 동안 9끼만 먹는다는 뜻이에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게. 자, 재주가 없어서였다. 뭐 저항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생계 유지가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는 살 수가 우리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다음 볼게요. 그래서 안압굴 사람들은 관청이 눈이 동뜬 때문인지 자 이거 뭐 선생님 같으면 동뜬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뭐 단어의 의미를 찾아라 뭐 이렇게 해서 쓸 것 같아요. 동뜨다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와 다르다. 막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다, 뭐 보통 때와 다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압굴 사람들은 관청이 눈이 이렇게 평상시와 다르게 얘네들이 뭐 산짐승 잡아먹나, 뭐 숯 구워서 생계를 유지하나 쳐다본다는 거예요. 동뜬 때문인지 엄밀하게 따지며 그러면 늘 범죄의 생활자였다. 즉 관청이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얘네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항상 뭐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살았다? 범죄의 생활자들이었다? 즉, 법을 지키면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법을 지키면 생활을 또는 뭐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법대로 하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얘네 생계 유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안악골서, 멧돼지와 노루의 함정을 파놓은 것이, 그래서 몰래 팠겠죠. 파놓은 것이 이 장군이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뭐 여기는 우리가 파고 저기는 장군이네 파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날 하필 사냥을 나왔던 순사부장이, 순사부장, 지금 뭐 순사부장이 있나요? 없죠. 이거는 뭐냐면 순사부장은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가 되겠어요. 일제강점기라는 게 딱 보이죠. 순사부장이 하필 와가지고 뽕 빠졌어요. 빠진다는 것이 알고 보니 그 여러 함정 중에서, 여러 함정이라는 것은 막 마을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함정 파는데 그 중에서 누구? 주인공인 장군이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장군인의 함정에 순사부장이 한번 왔다가 뽕 빠졌어요. 즉,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아, 큰일 났다. 장군이네가 이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같은 모습을 뭐하고 있냐면 암시하고 있어요. 아, 장군이네 큰일 났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장군이는 쩔름거리는 순사부장의 뒤를 따라 잡혔어요. 장군이가. 누가 팔았어? 장군이요. 너 일로 와. 그래서 순사부장이 뭐 빠졌으니까 다리를 좀 삐끗했나봐요. 따라서 그의 묵직한 총을 메고, 네가 배! 해서 총을 메고 있어요. 자, 총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죠? 되게 비인간적이고, 쇠붙이잖아요. 비인간적이고, 좀 약간 무섭죠.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장군인의 동네, 또는 뭐 우리 민족, 또는 뭐 여기 서민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뭐 하지 말아라 하는, 삶을 억압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네요. 아무튼, 장군이는 쩔렁거리는 순사부장의 뒤를 따라서 그의 총을 대신 이렇게 메고 쭈구리 모드로 경찰서로 들어왔고, 경찰서에 장군이가 들어와서는 처음엔 귀때기게나 맞았어요. 막 뺨을 맞았어요. 지금 같은 큰일 나죠. 맞았으나 다음 날부터는 일단 맞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저희 집, 장군이네 집이 되겠죠. 장군의 집 관솔불이나 상사발에 되어서는, 관솔불이나 상사발에 되어서는 너무나 문화적인 전기등 밑에서, 잘 안 보이네요. 전기등 밑에서 알루미늄 벤또에다가 뭘 먹고? 쌀밥을 먹고 지내게 됩니다. 장군이가 자기네 집에서는 관솔불, 솔불 막 켜고 상사발, 막 쬐끄만한 그 그릇에다가 밥을 뭐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막 미천하게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오잉? 감옥에 왔더니 굉장히 문화적인 전기등이 켜져 있고, 전기가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전기등 밑에서, 감옥에 오니까, 알루미늄 벤또가 일본 말이죠. 도시락이에요. 알루미늄 그 도시락 케이스에 밥을 준다는 거예요. 오잉? 우리 집보다 어디가 더 좋아요? 감옥이 더 좋네요. 되겠다. 뭘 먹어요? 우리는 지금 막 산나물이나 뜯어먹고, 그 다음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여기 오니까 뭘 줘요? 쌀밥을 주네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있죠. 자, 집하고 감옥이, 집보다 어디가 더 좋아요? 감옥이 더 문화적이고, 밥도 좋고,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 집보다 감옥이 좋으면 다 감옥으로 가겠죠. 그럼 말도 안 되고. 감옥보다 집이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집보다 감옥이 더 좋은 상황,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하죠.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상황의 아이러니입니다. 집보다 감옥이 더 좋은 상황. 반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상황의 아이러니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대표적인 소설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운수 좋은 날이죠. 너무 오늘 운수가 좋았는데 그날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의 아이러니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악골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장군이가 하필이면 순사부장의 장군인의 굴에 빠져서
얘가 잡혀와서 뺨 맞고 여기서 알림있는 벤토에 쌀밥 먹고 20일 동안 잡혀있다가 집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 이 장군이 어떤 사건을 요약적으로, 뭐 대사가 없죠? 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건을 요약적 제시. 중간 부분 내용 볼게요.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던 장군이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발걸음이 무거워짐을 느낀다. 철뚝을 넘어서 안압굴로 올라가는 길섭에, 자, 철뚝을 넘으면 안압굴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섭은 길 옆에요. 길 옆에 들면 되다만이 뭐냐, 아직 만들다만 방앗간이 하나 있다. 자, 누가 만들었냐면 당연히 장군이네가 만들었겠죠. 방앗간이 하나 있습니다. 돌각담으로 담만 둘러싸고, 일단 돌로 담만 이렇게 둘러싸 놓고 확도 아직 만들지 않았고, 자, 확은 뭐냐면은 그 방아를 찌르려면 이렇게 밑에 절구처럼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풍채도 없었다. 그러나 물 받을 자리와 물 빠질, 보통은 다 째어놓았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지만 물 받고 물이 빠질 어떤 그 또랑 같은 그 둑 같은 것만 다 째어놨다, 다 파놓았고, 째어놓았다, 다 파놨고, 그 일부는 되었고 일부는 안 됐어요. 다 파놨고, 제법 주머니 방아는 못 되더라도 한참 만에 한 번씩 되박질하는 통방아채 하나만은,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 좀 조금씩 방아를 찔 수 있는 방아채, 그 어떤 그 방아를 찢는 그 어떤 기구 하나만은 확만 파놓으면 물을 대어봐도 좋게 손이 떨어진 것이었다. 자, 손이 떨어졌다. 이건 무슨 일이 끝났다. 즉 아직 확도 안 만들고 풍채도 없지만 이 방아채 하나만 갖다 놓고 이 확만 파 넣으면 물을 대서 이렇게 일을 처리할 만큼 일이 끝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어져 있었다. 이렇게. 장군이는 가을에 들어 이것으로 쌀대나 얻어먹어볼까 하고, 쌀대나 얻어먹어볼까? 장군이네가 이걸로 뭐 하냐면은 생계를 유지해볼까 하고, 장군이가 즉 방앗간을 지어서 이걸로 먹고 살아볼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장군이의 노력이 되겠죠. 하고 여름 내에 보통을 낸다, 돌담각을 쌓는다, 막 이제 방앗간을 짓는다 하면서 빚을 40냥 가까이 내어가지고, 빚내시였네요. 가지고 방아채 제목을 사고, 방아채를 그 나무를 사고, 목수에 품을 들이면서, 목수가 만들어야겠지, 목수가 막 이렇게 만들면서 품을 들이면서 거의 끝을 맞춰 가는데, 거의 다 완성해 가는데 소문이 났네요. 소문이 나기를 새 술막 장풍언니라는 사람이 발동기 볼까요? 신문물이 되겠죠. 발동기 이렇게 기계로 돌아가는 건가 봐요. 발동기인가 무슨 조합왕인가 하는 거 사온다고 떠들어대었다. 자, 발동기는 여기서 뭘 나타내면 근대화예요. 옛날 방식으로는 방앗간이지만 최신 지금 방식으로는, 근대화 방식으로는 발동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떠들어대었어요. 그리고 발동기는 하루에 쌀을 몇백 말도 찌으니까, 와, 많이 찌네요. 새 술막에 전에 붙어 있던 물방아도 세월이 없으리라 전하였다. 그러니까 새 술막에 있던 그 물레방아는 세월이 없다? 뭐예요? 세월 없이 하루 종일 일이 뭐다? 더디다. 이 발동기가 들어오니까 얘는 막 100마를 찌워버려요. 그러면 물레방아는 일이 더디다? 그럼 사람들이 발동기로 있는 데로 갈까요? 아니면 장군이는 물레방아로 갈까요? 당연히 발동기로 가겠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세월이 없으리라 전화했다. 그러니까 얘는, 장군이는 지금 보면 방앗간을 짓고 있어요. 간을 짓는데, 지금 방앗간을 지을 게 아니라 사실 발동기를 들여야 되는데, 생계를 위한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알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이 장풍언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알아요. 오, 새로운 문물이 나왔네. 내가 그거를
사가지고 여기서 장사를 해야지.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적응하는 인물이 되겠죠. 그렇지만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방앗간을 짚고 있는 장군이네는 뭐겠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이 제목 그대로 뭐가 되는 촌뜨기가 되겠죠. 장군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알고 보니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장풍원네는 아들이 서울서 발동기를 사오고 풍채를 사오고, 근데 문물이라 보면 됩니다. 사오고, 그리고는 미리부터 광고를 합니다. 찢는 삭이 물방아보다 적다는 것. 첫 번째 뭐예요? 가격 경쟁에서 가격이 뭐예요? 싸요. 그 다음에 아무리 멀어도 저희가 일꾼을 시켜 찌을 것을 가져가고 찌어서는 배달까지 한다는 점. 요즘 배달 장난 아니죠? 이때부터 배달 모드입니다. 수거와 그 다음에 배달까지 완벽하게 해줍니다. 광고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벼 두어 선만 찌으려도 밤늦도록 관솔불을 켜가지고 막 북새를 막 놀게 더디기도 하려니와 까부름 새를, 자, 까부름 뭐냐면 이렇게 껍질을 날리는 건데 그 껍질 날리는 것을 모두 곡식 임자 가서 거들어줘야 되는 물방아로 찾아올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도와줘야지, 늦지, 가격도 비싸지, 뭐 수거나 배달도 안 되지, 누가 가겠어요? 안 가겠죠. 이래서 장군이는 여름 내에 방아털을 잡느라고 세월만 허비하고 시간 허비하고요. 게다가 빚까지 아까 40냥 빚을 얻었죠. 빚까지 진 것을 중도에 손을 떼고 내어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방앗간을 어떻게 한다? 방앗간을 포기. 더하면 돈 더 들고 시간 더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근대화하는 방식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 장군이네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낸 장풍원내에게 밀려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 부분 볼게요. 장군이는 걸음을 멈추고 붓도랑 낸데 물이 고인 것을 한참이나 서서 내려다보았다. 자, 붓도랑을 낸데 물이 고였어요. 자, 이 물을 통해서 한참 쳐다보게 됩니다. 웅덩이라 바람 한 점 스치지 않는 수면은 물의 면이 거울같이 맑고 고요하여 깨끗한가 봐요. 내려다보는 장군이의 얼굴이 잔주름 하나 없이 비치었다. 자, 이 물은 지금 장군이가 얼굴을 비춰보는 용도라고 했어요. 얼굴에 뭐 묻었나? 비춰보는 게 아니라 이 물은 누굴 보냐면 장군이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이 되겠죠? 객관적으로 보는, 뭐 객관화하고 있다. 즉, 이 물은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식의, 나를 인식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물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누가 불러보아도 듣지 못할 것처럼 꿈꾸듯 물을 한참 본 거예요. 물만 내려다보고 섰던 장군이는 한참 만에 슬그머니 허리를 굽혔다. 거기서 뭘 봤겠어요? 실패한 자신의 모습. 근대화나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촌뜨기 같은 자기의 모습. 그래서 되게 화가 나고 슬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꿈꾸듯 내려다보고 섰던 장군이는 한참 만에 슬그머니 허리를 굽혔어요. 그리고 손을 더듬더듬 해가지고 커다란 몽우리돌, 그러니까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허리를 펴서 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랬더니 그 물속에 또 역시 자신의 모습이 비쳤겠죠. 자신의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까지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빚만 남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속에 잠긴 자신의 얼굴을 간지르는 듯 어찌 생각하면 자기를 비우는 듯한 반짝반짝하는 송사리떼가 아른거리고 몰려다녔다. 그러니까 물속에는 원래 송사리떼가 지나가겠죠. 근데 그 송사리떼가 왠지 자기를 막 비우는 것 같고, 에이 저 바보, 저 시대의 흐름도 읽지 못하는 바보, 이렇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는 절버덩 어떻게 했어요? 장군이 손에 잡혔던 몽우리돌은 거울같이 그 잔잔한 수면의 물을 깨트리고 던진 거죠. 가을 산기슭의 정막을 흔들어 놓았다. 자, 철버덩 이 부분
음성상징어가 되겠죠. 의성어. 얘는 뭐냐면 화가 나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패한, 글씨 봐. 실패한 상황을 화가 나서 던진 거죠. 실패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 하는 거요. 정서를 표출한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실패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려고 이 돌멩이 몽우리돌을 집어서 물에다가 던졌습니다. 산기슭 정말 흔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그래 돌 던진 거예요. 돌 던져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돌땅에 맞고 입이 광주리만큼 찢어지며 올려다보는 것은 제 얼굴의 그림자일 뿐. 입이 정말 광주리만큼 찢어지면 안 되겠죠. 과장이 되겠습니다. 과장. 결국 보니까 뭐만 보냐면 자신의 얼굴의 그림자품. 이 얼굴의 그림자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실패한 자신의 모습. 누구? 장군의 모습이 되겠죠. 자신의 모습. 모습뿐이고 송사리 떼는 한 마리도 뜨지 않았다. 송사리 떼를 물론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송사리 떼는 한마디로 말하면 근대화로 놓친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송사리떼는 한 마리도 뜨지 않았다. 송사리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 송사리떼를 놓친 장군의 모습. 물론 잡으려 했진 않았지만 이 모습은 결국은 그 자신이 근대화의 또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 방앗간 생계 유지도 할 수 없던 그런 모습에 즉 자신의 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물은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재확인하게 되고 그런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이태준의 촌뜨기인데요. 이 촌뜨기는 결국 누굴 가리키냐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장군인의 모습을 장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촌뜨기 꼴 장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대적 배경이 드러날 수 있는 단어 어떤 단어? 뭐 순사부장이라든지 뭐 알리는 벤또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사실성, 이 시대가 일제강점기구나 라는 사실성을 높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화전이나 부대를 파먹고 살았던 장군인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또 고발적, 또 비판적 이렇게밖에 살 수 없던 우리 민족의 아픔들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물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기 하는 게 아니고 사건의 어떤 상황, 요약적으로 서술해서 인물에 대한 어떤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준의 촌뜨기는 결국에는 장군인의 모습을 드러낸 제목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